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기획 돌직구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여가문화, 이른바 차박이라고들 하죠. 많이들 하실 겁니다. 자동차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차박 캠핑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또 가족의 여가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은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인기 차박지마다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울산도 역시 차박 명소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최지호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최지호 기자, 자, 여름부터긴 5월이 아무래도 야외 활동이 좀 많아지는 시기인데 차박 캠핑 현장에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 안에 텐트나 취사 도구를 싣고 다니면서 야영을 다니는 흔히 말하는 오토 캠핑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자동차 안에서 먹고 자는 차박 캠핑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푸른 동해 바다를 낀 울산은 차를 해변가에 대기만 하면 근사한 차박지가 펼쳐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이 차박 명당, 이른바 차박 성지로 손꼽히는 곳마다 주차 문제나 쓰레기 투기 등 갖가지 악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실태부터 보시겠습니다. 대자연을 배경으로 자동차 안에서 먹고 자는 차박 캠핑은 코로나 시대 비대면 여가 활동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낮에는 숲속에서 실컷 휴식을 취하고 밤에는 아득한 차 안에 누워 영화도 보고 말 그대로 영화 같은 일들이 일상이 되고 있는 건데요. 바다와 산이 모두 가까운 울산도 인기 차박지, 이른바 차박 성지로 손꼽히는 곳마다 캠핑족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울주군 서생면의 한 어촌마을. 금요일 밤이 되자 작은 등대가 있는 방파제 안쪽으로 승합차와 캠핑용 트레일러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불을 피우고 음식도 해먹고 삼삼오오 밤낚시를 즐기는 등 모두가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무상은요?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오면 모든 걸 넣어버리고 막 되는 대로 그다 끓여 먹고 우리는 이 책을 별장이에요. 산이고 바다고 강이고 되면은 제일 경관 좋은 데를 이 차를 일단 차박할 수 있으니까 자기 만족이니까. 차박 캠핑족들이 말하는 울산의 장점은 접근성과 편의성. 중구를 제외한 4개 구군이 모두 바다와 맞닿아 있어 해안도로를 따라 차를 대기가 좋고 주변에 공중 화장실까지 잘 갖춰져 있어 차박을 즐기는 데 필요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산보다는 훨씬 괜찮은 것 같은데 차박하기가. 그래서 저희도 오늘 울산으로 왔거든요. 어제 놀아도 불편한 것도 없고 찝찝한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편하더라고요. 차 대기도 좋고 이제 바닷가도 제일 가까워서 좋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뷰가 너무 좋아서 좋고. 한적한 어촌 마을을 벗어나 동구와 북구 지역 해변으로 차례로 이동해 봤는데요. 하지만 아름다운 밤바다와 어우러진 차박 풍경에 대한 기대는 곧바로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정을 넘겨 도착한 주전 몽돌해변. 수십 대의 차량이 환하게 조명을 밝히고 있고 여기저기서 폭죽을 터뜨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술에 취한 사람들의 대화 소리는 소음과도 다름없었습니다. 탁 트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항동해변 무료 주차장은 전부 차박 캠핑족들의 차지입니다. 한밤중인데도 빈자리를 찾기 힘들고 야영객들에게 주문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만 쉴 새 없이 주차장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놀러 오시면 치킨이야. 여기 거의 닭이죠. 여기 사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시키셔도 놀러 오시면 거의 상당 많죠. 밤바다의 정취를 즐기는 사람들이 몰리는 곳일수록 주변에는 쓰레기도 쌓여갑니다. 일회용 컵과 유리병, 캔 종류와 부탄가스, 먹다 남은 고기에 갖가지 음식물까지 여러 쓰레기가 한 봉투에 뒤섞여 있습니다. 덩달아 공중 화장실도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요. 바닥에는 휴지가 나뒹굴고 먹고 남은 음식이나 용기를 담은 비닐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날 같은 장소를 찾았습니다.
해변가 무료 주차장은 하루 종일 만차에다 주차면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들까지 뒤엉켜 북새통입니다. 한 대가 빠지면 어디선가 다른 차가 나타나 명당 자리를 차지하려는 주차 전쟁이 쉴 새 없이 벌어집니다. 저희도 어제 이제 저 밑에서부터 쭉 올라왔거든요. 이제 자리 잡으려고. 그래가 결국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제 자리 잡는 게 먼저 와야 먼저 좋은 자리 잡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큰일 났어. 계속 수요일 들어왔거든. 자리 못 차지. 금토는 특히 그런데 우리는 조금 일찍 들어오거든. 이럴 때 들어올 때는. 며칠 전부터 진을 친 차박 캠핑족과 나들이객. 여기에 타 지역 관광객들의 차량까지 몰리면서 해안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바닷가 마을길이 끝나는 구석까지도 캠핑카와 텐트 행렬입니다. 주민들도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목요일 저녁 되면 이제 난리 북새통이 되는 거죠. 한 대가 되어 있고 나중에 이제 내 동료 같이 오시는 이제 주변 분들을 위해 가지고 뭐 차 갖다 대고 뭐 갖다 대고 해가지고 뭐 자리 확보하고 뭐 싸움도 안 하고 네가 다 이기고 내가 다 이기고 무슨 난리입니다 난리. 방문객이 늘어나면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것도 같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하는데요. 취사도구며 이불이며 차 안에서 먹고 잘 준비를 다 해서 오기 때문에 식당이나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줄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또 뭐 기성품이라 갖고 딱 만들어져 있잖아요. 조리만 하면 되는 거, 살짝의 대체 없으면 드시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상가 쪽이나 아무래도 식당에서 드시는 거는 많이 줄죠. 여기저기 쌓여가는 쓰레기는 이제 흔한 일상이 돼버렸다는데요. 어차피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캠핑카도 대놓고 매일 앉아가지고 묵고 하더라고. 저 쓰레기 배에 뭐 이런 거 얹어놓고 가고 행비는 어서 하면 오늘도 이거 안 그래도 여기 배 옆에 나오는 그 젊은 사람이 있는데 치운다 허도만한 길 여기 갖다 놓고 하네. 생활 쓰레기인데 자기가 이제 여기서 뭐 취사를 하고 나서 또 각자 집으로 들고 가면 제일 좋은데 그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안타깝죠. 쓰레기 너무 많거든요. 물론 아침 되면 다 환경미화분들하고 다 청소를 해주지만 그분들이 해준들 무슨 잘못이에요.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대대적인 해변 청소가 시작됩니다. 밤사이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는 부쩍 늘었습니다. 각종 술병과 음식물 찌꺼기, 플라스틱 용기들이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채 마구 버려져 있고 규격 봉투는커녕 한 곳에 모아놓은 검정 비닐은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주차장에는 차박 캠핑족이, 해변에는 야영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분리는 안 되고 거의 뭐 와가지고 뭐 음식물 찌꺼기 하고 재활용 되는 거 하고 일반 휴지하고 그냥 한꺼번에 왕창 섞어가 버리니까 더워지고 자꾸 더워지면 늘어나겠지. 계속 반복되는 거니. 공중 화장실에 남겨진 시민의식 역시 낙제점입니다. 바닥을 쓸고 닦아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아도 다시 더러워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식사하고 이제 놀다 가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쓰레기만 갖다 버리면 좀 괜찮네. 저거다 공기에다가 음식물 묻고 갖다 비워갖고 막 가가지고 냉장고에 놓고 막 정말을 해놔요. 그 쓰레기만 있다 오면은 울산 지역 해변에서 수거되는 쓰레기는 하루 평균 10여 톤. 지자체마다 쓰레기 상습 투기 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시간제 공공근로자를 더 많이, 더 자주 투입하는 게 유일한 대응책입니다. 울주군 서생면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부산 기장군 임랑해수욕장. 가로등과 주변 건물 곳곳에 캠핑카와 차박을 금지한다는 큼지막한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습니다. 울주군과 인접한 지자체인 기장군은 어촌마을에 불청객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이처럼 해변가마다 장시간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해질 무렵 해변 주차장 한켠에는 뒷트렁크 문을 활짝 연 승합차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2명 이상이 밥을 해먹거나 술을 마시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캠핑 준비에 열중입니다.
경찰과 공무원들로 구성된 차박 캠핑 단속반이 다가가 즉시 차량을 이동할 것을 명령합니다. 지금 현수막에 걸려있듯이 기정군에서 지금 차박 캠핑카 행정명령 시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캠핑 차박을 하시면 저희가 지도 단속에 지금 대상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동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야, 이거 몇시까지 이제 우리는 좀 방금 와가지고. 캠핑 행위의 차박 행위를 지금 자체를 저희가 지금 바로 좀 이동 조치 부탁드립니다. 바닷가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려던 차들이 하나둘 핸들을 돌려 해수욕장을 빠져나갑니다. 자생활을 그냥 밥이나 이래 먹고 바닷가 보고 가려고 이랬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네. 놀때 챙기대고 거짓말이야. 밤 늦게까지 해안도로를 따라 순찰은 계속되고 평일과 주말,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집중 단속에 바닷가 마을로 모여들던 차박 캠핑족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그 민가하고 바다하고 이게 인접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원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 지도하고 단속하고 그 결과 뭐 오늘 보시다시피 이렇게 깨끗합니다. 민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매일 단속을 하니까 한번 오셨던 분들은 그 이제 입소문을 타서 이제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기장군이 해안가에서의 차박 캠핑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건 지난 1월부터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악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강경책을 꺼내든 겁니다. 처벌보다는 예방에 무게를 두고 4개월여 동안 꾸준하게 단속한 결과 아름답고 쾌적한 해변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민원도 많았었고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온 그저께 거리에 나가면 정말 전부 삼겹살 굽는 냄새였고 가지고 온 쓰레기 집에서도 실제로 가져와가지고 그 자리에 그대로 놔놓고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거의 좀 많이 사라졌고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주민들이 다른 어떤 일보다는 이 일에 대해 되게 우리 군을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보니까 정말 주차 질서도 엉망이고 쓰레기 투기도 아주 만연해 있는 것 같은데 참 제가 부끄러울 정도인데 울산하고 같은 동해 바다를 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부산 기장군의 아주 강력한 행정명령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자연 환경을 더럽힐 거면 아예 오지도 말라 이런 내용이죠. 네, 저도 사실 차박 캠핑 자체를 금지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행정의 영역에서 설마 그렇게까지 강하게 할 수 있겠어 하는 생각이었는데요. 그동안 워낙 무분별한 행태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결론이었다고 기장군은 설명했습니다. 울산도 전체 해변은 아니더라도 쓰레기 투기나 주차난이 심한 구역 일부를 좀 지정을 하고 이곳을 집중 관리하는 노력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캠핑카나 카라반 수요가 늘어나면서 비양심적인 장기 주차죠. 그러니까 이른바 알박기 주차. 이 문제가 곳곳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관련 통계를 먼저 찾아봤는데요. 국내 등록된 캠핑용 차량은 현재 4만여 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최근 3, 4년 사이에 급증했다는 점이고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도로가나 공터에서 캠핑카가 여러 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현행법에서 캠핑카를 살 때 전용 주차장, 즉 차고지를 갖추도록 하고는 있지만 이게 또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실정이었습니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울산 태화강변의 한 공터. 주택 밀집 지역과 가까워 주민들과 강변 이용객들이 주로 주차를 하는 곳인데요. 다른 차들보다 덩치가 큰 캠핑카와 이동식 트레일러, 카라반 여러 대가 눈에 띕니다. 이것뿐 아니라 도심 지역 공터나 한적한 도로가 등에서는 주차된 캠핑용 차량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크기도 모양도 각양각색입니다. 솔직히 그것도 문화생활을 우리 다 세금내고 하는 건데 주차비, 공용 주차장에서도 주차 안 받아주고 다른 차에서 주차하면 눈치 보이고 불편하죠. 일반 주차장과 달리 높이나 길이, 너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큰 차가 드나들기 좋고 사방이 트여 있어 파손이나 도난 등의 위험도 낮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공짜기 때문에 캠핑카를 주차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인데요. 주택가에 차를 대놨다가는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캠핑카 소유자들끼리 널찍한 주차장 정보를 공유한다고 말합니다. 아파트 살면 이거 참 어려워요. 지금은 여러 대가 있어서 괜찮은데 처음에 나도 여기서 떠났었거든요.
그래서 좀 플랜카드도 걸어놓고 이래서 좀 눈치 보이는데 지금은 여러 대가 돼서. 중구의 한 무료 공영 주차장. 높이가 2.5m를 넘는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만 마을버스가 드나들기에도 충분한 공간이다 보니 이곳 역시 캠핑 차량을 오래 대놓기 좋은 곳입니다. 일명 알박기 주차 명당인 겁니다. 트레일러 연결고리에 덮개를 씌우고 바퀴에 자물쇠를 채워놓는 등 캠핑카들이 나란히 주차돼 있는데요. 가까이서 살펴봤더니 연락처가 없거나 있어도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가려놓았습니다. 저 차 댈라 왔는데 차 지금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차 못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좀 안 좋죠. 제가 알기로는 한 달 넘게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중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군에서 운영 관리하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도 하나같이 알박기 주차를 한 캠핑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차에서 먹고 자고 생활한 흔적이 역력한 차량. 심하게 녹이 쓸어 동력 기능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방치 차량도 한두 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같은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거나 과태료를 매길 수도 없는데요. 캠핑카와 같은 이동식 차량은 승합차나 특수목적 차량에 해당돼 정식 번호판을 달고 출고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정작 뭐 세금을 안 낸 것도 아니잖아요. 취등록 하는데 정상적인 자동차 세금도 다 내고 연간 세금도 다 내고.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일반 주차장은 너비 2.5m, 길이 5m, 확장형 주차장은 너비 2.6m, 길이 5.2m의 주차면을 갖춰야 합니다. 너비가 2.5m 안팎, 최대 길이 8m에 달하는 캠핑용 차량은 1개 이상의 주차면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법적으로 높이 제한이 없는 모든 주차장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일반 차량보다 넓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민폐 차량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니게 됩니다. 지금 저도 하나 한 대 있죠. 그것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반론을 주차장에 있어도 관리병으로 전혀 상관없어요. 저까지 얼마나 지금 말이 많은데 엄청 싫어해. 하얀 파도가 출렁이는 바닷가 옆 공터. 이동식 트레일러 10여 대가 나란히 주차돼 있습니다. 캠핑카 카라반의 장기 주차를 금지한다는 경고 표지판이 세워져 있지만 낮이나 밤에도 평일에나 휴일에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저 세워놓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특별히 혜택 받은 사람도 아니고 좀 그랬습니다.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빨리 그 시정 조치를 해야 됩니다. 몇 번 전화했는데도 이거 시정이 안 되더라고. 그중에는 이상하니까 뭐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이제 끝이에요. 화창한 주말, 캠핑을 즐길 법한 날씨에도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는 차가 대부분입니다. 한참을 기다려 문이 열려 있는 카라반을 발견하고 다가갔더니 차 주인은 필요한 짐만 챙겨 황급히 사라집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나. 캠핑족들 사이에서도 바닷가에 접한 휴게 공간을 내 집 주차장처럼 버젓이 사용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지금 저희도 가면 장박도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반대하거든요. 멀리서도 누가 오는데 저렇게는 부산에 누가 놀러 왔는데 자리가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좀 정리를 하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붐비고 이래서 여러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이렇게 주차 자리에 이렇게 계속 알박기처럼 장기간 동안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일반 사람들한테 많이 불편하죠. 강제로 이렇게 좀 뺄 수는 없나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좀 강력하게 좀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같은 장기 주차 차량을 고발할 수는 있어도 처벌은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어촌어항법은 주변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에만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만히 주차돼 있는 캠핑카를 강제로 이동시킬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어항구역 내 시설물이거든요. 법적인 근거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하게 하더라도 이제 사용자 측면에서 이제 소유주분께서는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으로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알박기 주차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많아진 것은 캠핑용 차량이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천여 대에 불과했던 캠핑카는 현재 4만여 대가 등록돼 전국적으로 알박기 주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 캠핑용 차량에 대해서도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했는데요. 전용 주차장, 즉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하면 캠핑카나 이동식 트레일러, 카라반 등의 특수 목적 차량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도록 한 겁니다. 그러나 차량 등록 사업소 집계에 따르면 울산 지역에 등록된 캠핑카와 카라반 514대 가운데 차고지를 신고한 캠핑용 차량은 고작 42대에 불과합니다. 차고지 증명제 시행 이전에 출고된 차량이 더 많고 서류에 신고한 운행 목적도 각기 달라 정확한 집계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2020년 2월 27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들은 중형 승합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28일부터 등록된 차량들은 특수 차량으로 분류가 돼요. 똑같이 생겼고 똑같은 용도로 되어 있는데 어떤 거는 이동식 업무용 차량, 어떤 거는 캠핑카로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구분적으로도 명확하지가 않고요. 그런데 이 차고지 증명 제도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차량 등록 대행업체 직원에게 캠핑카 차고지 증명 상담을 해봤더니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알아서 합니다. 등록할 수 있게끔 차량 차고지 증명서를 딱 받아들여. 여기서 다 할 수 있으니까 등록서 딱 해주면 바로 등록을 하시면 돼요. 위탁 수수료 15만 원만 준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입니다. 특수 차량 15만 원이요.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합니다. 네. 소식하고 친구들만 주시고 차량 번호 주시고 하면 여기서 바로 진행돼서. 또 다른 직원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셀프로 차고지를 신고하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관리사무소장한테 뭐 음료수를 사주러 가든지 우리 좀 타협을 봐가지고 나 주차는 안 할 테니까 서류만 발급을 해줘. 또 이중 계약을 하는 거죠. 차고 증명은 받아오되 난 절대 여기 주차를 하지 않겠다. 네, 또 각서를 쓰겠다. 올해 초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을 차고지로 신고한 캠핑카를 추적해봤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아파트 단지를 아무리 둘러봐도 캠핑카를 찾을 수 없었는데요. 실제로는 아파트에서 2km가량 떨어진 공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긴 기다림과 설득 끝에 만난 운전자 A씨. 캠핑카를 사기 위해 허위 차고지를 꾸며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한테 가서 사정을 했죠. 이런 증명서 좀 잊을 수 있냐? 사각 직인을 찍어야 돼. 관리소장 주민들이 동의한단 말이거든요. 돈 안 들었어요. 허가 낼 때만 서울시 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서울 갈 수도 있고 부산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울산 외곽 지역에 위치한 한 사설 주차장. 캠핑용 트레일러 10여 대가 앞뒤 마당에 빼곡히 주차돼 있고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캠핑카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민폐 주차, 알박기 주차 스트레스에 시달려온 캠핑카 차주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마음껏 이용하는 주차장입니다. 지난해 3월 이후 출고된 차량은 물론 그 이전에 출고된 차량들도 이곳을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지역 내 다른 사설 주차장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차고지 증명 제도가 실시되고 난 다음에 다른 쪽에다 이제 차고지 등록을 하시고 실상 거기 주차를 하실 수 없으니까 여기 이제 업체라든지 뭐 다른 뭐 시설을 이용하면서 주차를 하는 거죠. 지난해 도입한 차고지 증명제로는 급증하는 캠핑카 수요를 감당할 수도 없고 무분별한 장기 주차를 막을 수도 없는 한계가 드러난 셈입니다. 행정 서류로만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주차할 것도 아닌데 서류를 받아야 되는, 그다음에 또 서류를 떼기 위해 가지고 일부 업체에서는 당연하죠. 이제 위탁 수수료라든지 이런 또 별도의 비용이 또 지출되다 보니까 행정 상황이 너무 안 맞아요.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공용 주차장을 캠핑카 전용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지자체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일반 주차선을 모두 지우고 캠핑카와 카라반 크기에 맞게 주차선을 새로 그어 운영하는 겁니다. 인천시의 경우 이용요금을 사설 주차장의 절반인 월 6만 원대로 책정했는데 예약 대기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캠핑카 알박기 주차 문제도 해결하는 동시에 주차장 수익까지 거두는 일거양득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복합 주차장입니다.
카라반과 캠핑카가 물론 많이 있지만 다인용 버스 공간도 이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 인원은 한 100여 분이 저희 또한 공단 또한 좀 제2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최근 캠핑카 전용 공용 주차장 설치를 검토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뜨거운 찬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캠핑카의 무분별한 알박기, 장기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찬성 의견과 보다 보편적인 사업에 세금을 써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맞선 가운데 울산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는 할 수는 있지만 당장 해결을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 차량도 수용을 다 못하고 있는 이 와중에서 지금 우리 예산에 한계도 있고 일반 주차장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 3월 이전에 출고한 차량과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등록한 차량, 승용 승합차나 화물차를 개조한 차량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숫자를 감안하면 적어도 1,000대 이상의 캠핑카가 울산 전역에 흩어져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굉장히 주민들한테 민폐죠. 알박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내가 다른 차가 하나 있어서 놀러 갈 때는 그 차 갖다 대놓고 또 놀러 가고. 코로나 시대, 비대면 여가 활동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차박 캠핑. 하지만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의 비양심적인 쓰레기 투기와 얌체의 알박기 주차. 여기에 있으나 마나한 규제와 소극 행정까지 더해져 우리의 바다와 산, 주차장 등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캠핑카가 많이 이제 확대되고 대중화가 됐다라고 하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겉과 속은 다른 게 있습니다. 수요가 많이 늘은 만큼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적절하게 제도적으로 완화시키는 장치들이 필요한데 이런 거는 일단은 배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차고 중에 여러 가지 보관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조금 더 걷어들이는 느낌 같은 거 하시는 거 있습니다. 버젓이 알박기 주차를 하는 차량들을 보고도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차고지 증명제라는 걸 도입했는데 이게 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좀 캠핑카 이 장기 주차 문제는 굉장히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어서 좀 시사하는 점이 큰 것 같은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네, 뭐 일부 지자체들에서 이제 공용 주차장 높이를 아예 뭐 2.2m, 3m 이하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또 뭐 취사 도구를 갖춘 차량은 아예 진입을 못하게 하는 뭐 이런 조례도 만드는 지자체도 있고요. 또 뭐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좀 싼 땅을 이렇게 싸서 캠핑카 전용 주차장으로 만드는 등 뭐 이런 노력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법과 제도, 뭐 시스템을 고치는 것도 필요는 하지만 뭐 어디까지나 캠핑카 운전자 스스로의 인식 전환이 가장 선행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차박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가 또 서로 피해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또 주차 대책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최지호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자, 앞으로 차박 캠핑을 즐기는 것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민의식이나 관련 제도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요. 산과 해변가에서 낭만 가득한 캠핑을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만 나만 생각하는 무책임하고 비양심적인 행동들이 산과 바다를 병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행정에서도 당장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해야 할 게 아니라 관광 명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다 현실적인 관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탐사계획 돌직구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